3월 30일 토익 정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담비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현재 토담비에서 750 과정과 또 토익 900 과정에서 리딩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3월 30일 날 3월의 두 번째 토익 시험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또 문제를 직접 만들고 선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예상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이 토익의 문제 출제 방식 자체가 문제 은행에 있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순환하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신다면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정말 수십 번을 강조했습니다만 이 토익에서는 여러분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전략이에요. 문제를 다 읽고 나서 보기까지 읽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한다는 거죠. 자, 일단 4개의 보기는요. 우리가 등, 위, 접속사라고 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제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등, 위, 접속사 and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죠. A 그리고 B. 그 다음에 이 B번하고 D번은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단어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yet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부사로서는 아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접속사로서 쓰인다면 법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yet이라는 단어와 but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다면 이건 동의어로 보시는 상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정답이 2개 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네, 이렇게 가감하게 지어주시고 also란 단어요. 또한이란 뜻이죠. and 그리고 또한 의미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also는 여러분 부사예요. 의미가 아무리 비슷하면 뭐예요? 품사가 부사고 and는 등위 접속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본다면 앞쪽은 SUV 그 다음에 뒤쪽은 heavy machinery. A와 B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분 등, 위, 접속사에게는 있으나 부사에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권한이라는 거죠. 정답 몇 번인가요? A번이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 해석했어요? 아니죠. 보기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팁을 드린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yet과 but은 접속사로서는 동의어다. and와 also는 의미적으로는 동의어나 품사적으로는 접속사와 부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far away, around, foreign, local. 자, 형용사적인 성격의 단어들이 보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far away. 이게 뭐예요? far가 먼 곳이고 away는 저렇게 멀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Once upon a time in a far away land. 옛날 옛적 머나먼 곳에 뭐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ound는 말 그대로 주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foreign 외국, local은 국내. 혹은 뭐 지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government예요. 우리 무슨 정부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government만 본다고 해서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단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entral 이 단어와 and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central government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네. 이거 지도 잘 그리는 사람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반을 잘랐을 때 이 전체적인 부분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정부를 우리가 무슨 정부라고 합니까? 누가 박근혜 정부래요? 그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네. 중앙정부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central government예요. 그러면 일단 central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를 먼저 배경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배경으로 국가를 얘기했다면 그 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local이란 단어가 이 local, 그죠? 네. 중앙정부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D번인데 여기서 여러분 foreign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외국 정부가 나왔다면 반대말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국내 정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 domestic 뭐 그런 정도가 답이 돼야 되는 건데 앞에 이 central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 국가의 중앙 그 다음에는 중앙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local governm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국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 되게 많죠. 요거는 사실 지방 정부로 보시는 게 좀 좋아요. 네, 우리 국내라고 할 때 여러분 domestic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죠. domestic. 그 김포공항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그 domestic 뭐 airline 보실 겁니다. 그 국내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international airport 하면 그 국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government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또 형용사들이 보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항상 딱 보는 순간 단어들 좀 비슷하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뭔가 낮고 뭐 줄이고 막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벗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체크하면서 하나를 덧붙이게 설명을 드린다면 토익 시험에서는요. 단순하게 어휘의 뜻을 묻는 문제는 우리가 그 출제 빈도가 좀 적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but이나 and나 although 같은 뭔가 이 논리성이라는 것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어휘를 묻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문맥에 들어있는 구문을 잘 확인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를 뒤쪽에서 골라보아라 라는 의도가 사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Dr. Lin expected patient. 자, 린 박사님께서는요, 환자들이 이럴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자, take advantage of his extended office hours. 자, 여러분, office hours라고 하는 것은요, 영업시간이에요. 그죠? 네. 병원도 진료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office hour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닥터니까요. 박사보다는 여기서는 의사로 그냥 볼게요. 네. 린이라고 하는 박사님 혹은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연장된 영업시간을 환자들이 참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진료 시간, 페이션트니까 여기서는 의사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네. 5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 린 박사님께서는, 그죠? 의사 선생님께서, 야, 이거 환자들이 요즘에 뭐 회사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요거 조금 시간 한번 좀 늘려볼까? 이거 하나 저녁 9시까지로 한번 늘려볼까? 그럼 환자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고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있는 시간보다 extended, 시간을 연장했습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떠한 진료와 일정을 더 좋아했을까라는 얘기죠. 이것의 반대말이죠. 5시보다 오히려 그 전에 와서 진료받는 걸 더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extended, 평소의 시간보다 늘어났던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시간을 좋아했었습니다. 라는 뜻이 더 좋은 겁니다. 4시 막 3시 막 이때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다 더 이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요? earlier라는 뜻이겠죠. get up early,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get up earlier. 그런 단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D번입니다. 이 lower, 뭐 수치 같은 거 낮춘다는 뜻이죠. reduce는 양 같은 거 줄이는 거고요. upcoming은 앞으로 나올 미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니겠죠? extended but earlier.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명사 문제죠. 여러분, 이 대명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pronoun이에요. pronoun. 이 pro라는 단어가 사실 접두사, 그 prefix의 정확한 의미는 앞으로예요. before. 앞에 있던 단어를 다시 받아서 사용하는 단어. 그게 대명사입니다.
내게 보기 자체가 다 대명사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가 동사의 앞자리니까 주격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보기에서 여러분 주어 자리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바로 it이란 단어죠. 이 it이란 단어는 주격과 목적격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own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여러분 소유격의 강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it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뒤쪽에 다른 명사 있어야 되고 여기도 소유격이면 똑같이 명사 있어야 되고 뒤에 명사 없는데 그 다음에 itself. 여러분 self는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절대 주어 자리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앞에 나온 명사가 누군지를 받는 거 상관없이 대명사의 위치적인 부분만 확인하신다면 정답으로 D번에 it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단어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명사가 뒤쪽에 보인다면 A번과 C번을 준비해 주시고요. 뒤쪽에 자리가 동사의 뒷자리나 전치사의 뒷자리에 뚫린다면 그때는 이제 셀프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D번입니다. 자, 105번 문제. 의미구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요. 빈칸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컴마 앞쪽에서 단서 하나를 체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푸시라는 얘기예요. 자, the laptop, 노트북이라고 하죠. 노트북이 화요일 날 구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매를 하면요. 그죠?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가서 구매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토요일이 될 때까지 아직 모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문맥상 보면요. 인터넷 구매라든지 가서 결제만 하고 이제 배송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고 나면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구매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내용은 바로 배송이겠죠.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내가 이거 구매했는데 토요일이 될 때까지가 아직 안 왔네. 이건 괜찮아요. ship이란 단어가 배송, 제품을 사고 나서나 주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행동입니다. 근데 repair란 단어 고르신 분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repair요. 제품이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요. 앞쪽에서 고장났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defective 아니면 뭐 breakdown 그런 단어가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reply, arrive 대표적인 여러분 일형식 동사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아닌 그 몇 번입니까? A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기억해 주세요.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은 ship이라는 거죠. repair가 답이 되려면 일단은 defective, breakdown, 뭐 out of order, 고장났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이다. 2번과 먼저 B번과 D번은 수동태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05번 문제입니다. 자, they break, place, finish. 뜻은 다 아시는 단어죠. 이 단어들의 혼자만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앞쪽에 있는 단어와 한꺼번에 사용되는 이 결합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마치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 짜장 알죠? 그죠? 네. 짜장이라는 단어가요. 왜 하여튼 예를 들어도 이러거든. 어제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이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만약에 뒤에는 면이랑 붙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게티라고 써볼게요. 게티. 짜장게티. 짜장게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짜파게티지.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랑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와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힐튼 호텔에서 아침 뭐뭐 시간에 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평소에 여러분 모닝하고 좀 잘 어울리는 단어 혹시 아시는 단어 있으십니까? 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냐면 이 break이란 단어예요. 이 break란 단어는요. 휴식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전에 휴식 시간. 그죠? 업무를 그 working hours 중간중간에 우리가 쉬는 시간을 우리가 break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orning break라는 것은 오전에 쉬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representatives available 직원들을 그죠? 네, 프런트 데스크에서 많은 분들이 뭔가 물어보셨을 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다 쉬어도 한 명씩은 다 거기 있다는 거지 직원들이. 왜냐면 아니 24시간 그 호텔에서 손님들이 언제 올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비록 쉬는 시간일 동안에도 우리 직원들은 항시 데스크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정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break란 단어랑 잘 어울리는 단어 바로 첫 번째는 morning break, night break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맞는 단어와 break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돼요. break time. 그럼 이게 말 그대로 휴식 시간입니다. 아니면은 10-minute break. 10분간 휴식. 네, 그죠? 네, 군대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 10분간 휴식. 네, 그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닝이라는 단어랑 또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morning shif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 T예요. shift. 그래서 오전 교대 근무. night shift. 오전에 가서 교대에서 근무하는 거. 네, 그런 shift라는 단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거 브레이크 아셔서 푸시는 겁니까? 모닝 브레이크를 아셔야지 푸시는 겁니까? 모닝 브레이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7번.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품사 구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주어 동사부터 시작되고 있는 주절의 공간에서 자, checking his email. 여기까지 사실 주절의 모든 성분이 다 나왔어요. 모든 게 다 나온다면 항상 위치하고 있는 품사는 부사예요. 이게 왜 여기 부사 오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원래 부사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주어, 동사 사이에 있었던 게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사를 꾸몄던 부사가 얘네들 사이를 방해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장 맨 뒤로 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거 꾸미는 건 얘네들 사정 안 봐도 편안하게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절의 모든 성분이 다 나왔다. 그리고 빈칸이 뚫렸다면 부사라고 하는 공식이 생긴다는 거죠. 정답 몇 번인가요? C번의 regularly. 그죠? 네. 108번. 뭐 거저먹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관사를 줬다면 뒤쪽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개 중에서 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MENT. 그죠? requirement. 그죠? 자, 그래서 요구 조건은 아닙니다.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It is not a requirement.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MENT로 끝나는 것이 명사형 전미사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그죠? 네, a piece of cake예요.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그죠? 네. 답은 몇 번? A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만 이런 것도 토익에서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9번 전치사 구별 문제예요. 자, the mailman left a package.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뭐죠? 택배를 배송해주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편지나 소포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 물론 이제 택배는 이제 우리가 뭐 courier serviceman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요. 자, 메일맨 우편 배달부께서 소포를 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누구 앞으로 된 소포일까요? 당신에게 온 소포를 놓고 가셨습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답이 지금 여러분 A번의 4인데 이걸 어떻게 고르니 과정이 중요해요. 뭐냐면 우편 배달부가 너를 위해서 소포를 놓고 가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굳이 해석해서 A번을 골라내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 for라는 단어 뒤에는요. 앞에 나오는 동작의 대상이 참 잘 나온다는 거죠. 이 소포가 누구 앞으로 나온 거죠? 당신에게 온 소포를 놓고 간 겁니다. 뭐뭐를 위해서라고 굳이 해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meeting.
a meeting. 뒤에다가 shareholders. 이럴 때 우리가 중간에 for. 이거를 여러분 주주들을 위한 회의? 그게 아니군요. 주주회의. 그죠? 네. 주주총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고르실 때 굳이 for를 뭐뭐를 위해서라는 말이 딱 떨어졌을 때를 고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에 일반적으로 행사나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올 때 for를 잘 쓴다더라. 그러면서 이 문맥을 여러 번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뭐를 위하여. 평소에 우리 뭐뭐를 위해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네. 답은 A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 의미 구별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의미 자체를 본다면요. 그러면 단서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all visitors to the factory. 공장을 방문하신 모든 그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요. obtain a visitor pass. 그죠? 네. 어떤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라? rear blank입니다. 여러분, rear라는 단어는요. 후면이에요.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 막 공장 기계 돌아가고 있어. 공장의 뒤쪽 어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한 장소를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뒤쪽 회사? 다른 회사 가야 되나? 지금 여기 공장 안에서 다른 회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요. view mirror. 요거 rear랑 같이 붙이면 이거 리스닝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그죠? rear view mirror.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미러. 네, 백미러. 출입증을 백미러에서 봤습니까? 말도 안 되죠. 바로 공장의 뒤쪽 입구가 있어요. 한마디로 후문이겠죠. 후문. 정문이 아니고 후문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도 되는 겁니다. 공장이 일단 나왔고 거기 방문하신 분이면 공장 어딘가에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정답은 rear entrance. 정문을 그러면 front entrance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A번 고르신 분들 정말 민망할 거예요. 네. 백미러에서 받아라. 네. 111번. 비동사가 있다면요. 뒤쪽에는 일단은 형용사 상당 어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4개 보기에서 여러분 형용사는 분사의 형태로 있는 B번과 D번이에요. 근데 import, 수출하다죠. 이건 수출하고 있는데 이건 수출되다예요. 만약에 B번이 정답이 되려면 주어에서 수출업체나 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D번이 정답이 되려면 수동태라서 수출품이 나오면 맞겠죠. 주어가 누군가요, 여러분? 앞쪽에 나오는 whiskey and wine. 위스키와 와인은 수출이 아니고 수입이죠. 임이니까요. 네. 수입 품목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D번이겠죠. 이거를 진행형과 수동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형이 됐다면 누군가 동작을 행하고 있구나. 수동태가 됐다면 이 동작의 행위를 받는 객체가 주어 자리에 왔겠구나. 오늘 주어 누구예요? 위스키 and wine.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D번이 되겠죠. 자, 112번.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정답뿐만 아니라 이 문장 사실 전체를 다 가져가셔도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손해가 안 되고요. 손해가 뭡니까? 오히려 일거양득이 될 만한 문제가 될 거예요. those. 대명사죠. 근데 대명사 those를 쓰려면 앞에 무슨 명사가 나와야지 쓰는 거 아닌가? 아무 명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those를 쓴다면 이때 those는 여러분 항상 이 people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may enter the office on the weekend. 주말에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nly를 통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제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나머지 단어들은요, 사실 만도 안 돼요. 1번과 D번이 답이 되려면 주어 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접속사를 쓰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 only those with 이걸 한 단어로 외우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뭔가 제한을 이렇게 가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only those who 라는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뭐뭐한 사람들만이. only가 오늘 정답이죠. 다음번에 요거 답이 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란 뜻. 그죠? 네, 그 다음에 with. 정말 잘 나옵니다. 답은 C번. 자, 1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주어가 누군가요? The minor concern.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수식어구가 진행된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어 다음에 수식어구가 대시 붙었으면 여기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언제 읽고 있어요? 주어 다음에 원래 나와야 될 성분이 뭐였나요? 동사죠. 그럼 얘를 빨리 찾으시는 게 관건인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have. 그러면 지금 요 안에서는요. 지금 the production phase라고 하는 이 명사 있죠? 여기는 여러분 동사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명사 이렇게 하나 보인 겁니다. 명사 앞에다가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전치사예요. 4개 중에 여러분 전치사 고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번과 D번 접속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B번 earlier. 이거는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의 형태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during. 요거 전치사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the production phases have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주어 동사 앞이네. 아니에요. 이 동사는 지금 여기랑 연결된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명사는 수식어 공간 안에 이 명사의 앞에 쓴 전치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약간의 구조 분석을 조금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during. 114번.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Patrick Industries economical use of water. 한 업체가요, 물을 아주 알뜰하게 사용했어. 근데 요 정책이 널리 채택되었대요. 그래요? 누가 채택했다는 얘기죠? 바로 other businesses, 다른 업체들이. 자, 일단 be adopted. 무슨 태? 수동태. be adopted. 수동태 뒤쪽에 여러분들 많이 뭐가 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by가 온다고 알고 계시죠? 많이 오긴 와요. 근데 수동태라고 해서 by가 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수동태 뒤에는 by 말고도 다양한 전치사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뭐 be covered with, be interested in. PP 형태는 뒤쪽에 다른 전치사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by를 고르실 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르지 마시고 빈칸 뒤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빈칸 뒤쪽에 동사의 행위자, 이 앞에 나오는 adopt를 행했던 주어가 먼저 보여야지만 by를 고르시는 겁니다. 자, 누가 채택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채택한 거 맞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역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 여러분 by를 고르셔야 됩니다. 물론 수동태 뒤에 by가 보기선상에 있다면 정답률이 높긴 합니다만 언제나 by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뒤쪽에 있는 단어가 앞에 나온 동사의 행위자임을 한 번은 느껴야 됩니다. 이거 수동태구나, 행위자구나. 그럴 때 by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답은 B번입니다. 115번. 이 문제에서는요, 품사 구별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the plastic cap. 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자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뚜껑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위에다가 얹는 거가 바로 캡이겠죠. 우리 그런 말 쓰죠. 선생님 진짜 캡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플라스틱 캡. 그러니까 플라스틱 뚜껑이 broke. 자, broke는 break의 과거형이죠. 그럼 여러분 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깨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깨지다겠지. 왜냐면 아니 플라스틱 뚜껑이 자기 혼자 뭘 깹니까? 그죠? 우리 평소에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아니죠? 너 정말 깬다. 그 깬다가 이 깬다일까요? 아니겠죠? 플라스틱 뚜껑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다. 그럼 해석적으로 잘 보자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적으로 잘 깨진다, 쉽게 깨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동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를 꾸미는 품사가 누구냐고요? 부사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부사가 왜 동사를 꾸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부사를 영어로 한번 적어 드릴까요? 부사가 영어로 뭐예요? adverb. 동사를 add 꾸며주고 더해주는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easily 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어가 이게 몇 형식이 사실 모른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걔가 누구 꾸미는지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식어고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16번. 자, 정말 그 토익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참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o. 과연 누구니? 그죠? 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정체가 뭐야? 응? 너 꽃뱀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물론, 네.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 to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to가 부정사였다면 동사 원형이 맞겠죠. 하지만 전치사 to였다면 명사나 동명사가 가능합니다. 뭐뭐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to의 정체는 주변 애들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정말 예쁜 어떤 여학생이 왔는데 막 애교가 많은 거여서 어머 안녕하세요. 지연이는요 배가 고프고 지연이 열심히 공부해 막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애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딱 봤는데 주변 친구들이 막 바이올린 치고 막 그죠? 피아노 치면서 애교가 많은 친구들이요. 엄친 딸이구나. 그죠? 근데 똑같이 했는데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막 그죠?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안 좋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하기 너무 심했나요? 네, 죄송하고요. central to. central 보면 to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뭐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비슷한 단어들이 누가 있냐면 crucial to. 뭐뭐의 중요한. 또 뭐가 있죠? vital to. 뭐뭐의 중요한. 다 친구들이에요. 전치사란 얘기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안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명사나 명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빈칸 뒤쪽에 Bene Corporations Dedicated Customer Focused Workplace. 길지만 명사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명사가 있는데 앞에다가 명사 이렇게 또 쓰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명사가 뒤쪽에 있다면 그 명사를 받는 동명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푼다고요? to가 있으면 일단 정체를 밝혀라. 일단 오늘 배운 central to, vital to, crucial to 전치사 to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뒤쪽에 다른 명사가 있다면 앞에는 동명사로 정답입니다. 이런 게 정답이 될 때는 뒤쪽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게 돼요. 명사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117번. The Japanese economy. 일본 경제. 일단 기분 좋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일본만 보면요. 네,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자, grow at a slower rate. 일본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econd quarter. 2분기에는요. 근데 처음 then had been blank. predicted는 뭐죠? 예측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언제 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보다 전에 하죠. 자, 안녕하세요.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학 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는요, 네,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죠. 지나가고 나서는 저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거죠. 항상 예상은 먼저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먼저란 단어가 누구죠? originally.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항상 그런 거. 아니면 previously. 우리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결합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말이 얼마나 좋아요. predict란 단어와 좀 친한 단어죠. A번 같은 거 써봐요. 이거 과거 시에 썼는데 어떻게 현재를 얘기하는 그 부사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이상하죠? 예측하지 못하게 예측하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originally. 그죠? 네. 자, 118번. 꼭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통해서나 또 저희 토담비 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전을 찾아도 사실 설명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했을 때 사실 이 from 많이 씁니다. 그죠? 네. 자, 7월 1일부터 1대 from.
근데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from 대신에 전치사격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starting 혹은 beginning. 오늘의 정답인 요 단어. 날짜와 함께 나와서 자 7월 1일부터 그런 느낌인 겁니다. A번이고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as of. 이건 뭐냐면 이것도 몇 월 며칠 날짜로 몇 월 며칠 현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뒤쪽에 구체적인 날짜가 좀 잘 오는 그런 성격의 전치사예요. as of. 이거는 이제 뭐 며칠 날짜로 약간 현재적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는 아직은 그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 시작을 한다는 그런 미래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전치사처럼 시간 명사 앞에서 잘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치사의 구별 문제네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all employees may not reproduce.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 걸린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전치사를 앞에서 한 번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All employees may not reproduce the PR handout. 여기까지 읽었는데 걸린 게 없었어. 전혀 단서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서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거 속도를 느리게 해서 한번 감아볼게요. 네. All employees may not. 네, 여기서. 그죠? 요즘 게 느리게 한번 감아보니까요. not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래 not A 법비. A가 아니라 B다. 이거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 많이 나오죠. 두 번째가 바로 not without. I cannot live without you.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얼마나 많이 써.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not until. not until 많이 들어보셨죠? not이 나왔으면 걸려 들었어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 얘가 정답이 되려면 요 뒤쪽에 시간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요, 시간 명사만 아니면 다 올 수 있어. 이렇게 구별하면 얼마나 편해요. 뒤쪽에 the written permission, 서면 허가증. 이게 시간 명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without. 간단하죠? 해석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앞으로 not 하면서 not without 바로 가셔야 돼요. 그죠? not until 바로. 그죠? 네. 답은 D번입니다. 적중특강 아닌가요? 푸는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이 없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 거야. 네. 어깨춤을 추게 해야 되는 건데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한 2개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서 have 플러스 pp 가능합니다.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이거 해석이 뭔가요? suggest. 제안하다예요. 맞습니까? 요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has suggested.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똑같이 의미는 제안하다죠. 시제만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고른 분들 계시더라고요. suggestion. 그죠? 데디아라는 제안.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Nakamura, Mr. Nakamura has suggestion that 하면 데디아라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데디아를 제안했다가 좋습니까? 저 사람은 데디아라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안을 하다라는 만약에 명사 suggestion을 쓰시려면 make a suggestion이라고 많이 쓰죠. make a suggestion. 이게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비슷한 게 뭐냐면 reserve,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suggest, make a suggestion.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은 C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원형 동사가 나오는 거죠. 데디아를 제안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제안한 거죠. 근데 요걸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견. 나 무슨 의견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그죠? 네, 대디하라는 의견. 그건 가능합니다만 have까지 같이 붙여서 쓴다면 이건 여러분 10중 8구 have suggested가 맞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쓰시려면 동사를 have 말고 다른 거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사도 붙이는 게 좋아요. make a suggestion. 이렇게요. 자, 121번 문제입니다. Mr. Smith. 스미스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passion for music.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에 indulge. 이게 탐닉하고 빠져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돕는다는 겁니다. 누굴 도와요? 다른 사람 돕겠다 이런 말 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뭐 any와 other가 정답되려면 뒤쪽에 다른 명사가 좀 오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s가 들어있는 두 단어는요. 단어 자체로서 이제 명사의 의미를 갖고자 하는 대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others가 뭔가요? 여러분 others. 이거요.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이 단어 자체적으로 그냥 쓸 수 있어요. other people. 이거를 다른 말로 줄이면 그냥 others 되는 겁니다. 즉 앞에 다른 명사 없어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ones는요. 앞에 복수 명사가 와야지 그걸 다시 받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Smith could indulge in his passion for music. 복수 명사로 받을 만한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해석적인 차이점이 아니죠. 얘는 단독적으로 써도 의미를 가져요.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얘는요, 혼자는 안 돼. 그죠? 네. 혼자는 이렇게 발 하나 들고 있어요. 불완전해. 그죠? 불완전해. 앞에 누군가 와야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단어란 얘기죠. 어때요? 해석은 아니죠? 네. 122번. 이 문제에서는요, 1972년 이후로 스테인리 뱅크에서는 뭘 해왔습니다라는 거죠. 요거.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뭔가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made, review, command, focus. 중요한 건 전치사입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가 등장한다면 웬만하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focus on. made, review 뒤에 전치사 안 붙어요. command는 a form입니다. 칭찬하는 뜻이거든요. praise somebody for his hard work. 열심히 잘했어. on과 붙는 거 focus on. 그 밖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concentrate on. 집중하다. 이런 단어도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focus는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하다 아니에요. focus on입니다. 그거 알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123번. 눈물 나게 자주 나옵니다. During busy periods. 바쁜 기간에는요. We close monitor. 우리는 오히려 자세하게 감독을 한다는 거죠. 바로 calls, 전화, emails, 그 다음에 뭐 전자우편, 그 다음에 other forms of blank. 전화와 이메일과 그 밖에 다른 이거 두 개를 포함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같은 거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전치사의 뒷자리니까 또 명사 자리예요. 이 중에 명사 중 뒤에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correspondent, ENT가 붙은 단어는요. 이거 뭐냐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이 영어로 뭔가요? student, study, 공부하다, ENT. 합쳐서 student,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correspondent 하면 이거는 co, 함께, respond, 그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 터졌을 때, 그죠? 네, 이게 어색하게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노르웨이에서는요, 소치 올림픽으로 인해서 격앙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SBS 뉴스 이용재입니다. 있잖아. 이거 인토네이션이 있다. SBS 뉴스 이용재입니다. 이거 있어요. 특파원, 그죠? 동시간대에 가갖고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서신, 연락물,
이런 뜻이에요. 이메일하고 전화를 우리가 그 특턴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답은 C번이고 중요한 거. 요건 불가산 명사입니다, 여러분. correspondence uncountable이에요. 이건 가산 명사예요. 이거 답 되려면 여기 어나 s 같은 거 붙어야지만 D번이 정답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번. 해석할까 말까요? 하지 마세요. 그죠? 네. 구조에 양보하세요. 자, B번과 D번. 접속사. 주어 동사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In addition to. 전치사. 명사만 있으면 돼요. as well이요. as well은 부사예요.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밖에 못 씁니다. 아니면 뒤에 다른 걸 쓰려면 이게 붙었어야 됩니다. 뒤에 a more traditional college preparatory curriculum. 아무리 길지만 여기까지 한 단어예요. 그죠? 네.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전치사.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그죠? preparatory 하면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네.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applied courses 하면 이제 응용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응용 과정. 두 개 다 들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답은 in addition to. as well 나오면 이거 붙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답은 C번입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구조와 품사 구별로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죠. 125번. 참으로 이 단어는요, 알아두셔야 될 단어인데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요. 그런데 Germany, 그죠? 네. 우리 옛날에 또 이거 장난 많이 쳤죠, 그죠? 젊은이 독일 사람 지나가는데, 그죠? 젊은이, 예. 많이 했어요. 근데 독일에도 있어요. 뭐 거점이라든지 이 업체가 지금 거기서도 있다는 겁니다. 도쿄의 본사, 독일에도 거점, 이제 어디로? 북아메리카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영업 활동과, 그죠? operation. 어떤 이 영업이나 영업 활동 등을 이제 이쪽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urther라는 단어가 원래 far의 비교급이죠. far further. 근데 거리적으로 멀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farther라는 단어를 쓰죠. farther. 근데 for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이게 양이나 정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도쿄에 이만큼, Germany에도 있어, 이제 북아메리카로. 양이나 이 정도를 뜻하는 단어에서 더라는 뜻일 때는 우리가 바로 further. 답은 D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보고 이제는 이쪽으로 더 넓힌다는 느낌 있죠. 그게 이제 further예요. 그래서 further into 정말 많이 씁니다. expand further into some place.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우리가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단어가 잘 나오죠. For further information.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면, 지금 이거 말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런 거겠죠. 네. 자, 126번. 눈물이 납니다. 네. 이 단어들은 전치사들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accompanied by a receipt. 영수증을 소지한 채로 30일 이내로 반납하십시오.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within 다음에는, 자, 정리할게요.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품사는 전치사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by a receipt. 전치사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전치사.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since가 왜 안 되냐? 이거 정답 되려면 여러분 앞쪽에서 현재 완료 시제가 눈에 보여야 되겠죠? have 플러스 뭐 has 플러스 pp인데 이건 출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 return 제품을 반납하냐 마냐의 어떤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온다면 항상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within이라는 게 바로 그 제한 시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1분 이내로, 30초 이내로 그런 게 다 within이에요. 숫자가 포함된 기간 앞에 쓰는데 정말 기간 막히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days예요. 30days. 20도 아니야. 30days가 제일 많아. 물론 시험장 가서 다른 날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within 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숫자 포함된 기간.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단어의 느낌은 뭔가의 제한 상황을 말할 때 쓴다더라. 제품 반납을 할 때 요거 넘기면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울리는 단어는 하나씩 꼭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127번. 또 나왔죠? 자, Daniel's strategy. 데니얼이라는 사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Worked a few times. 그동안 이 사람의 전략은 효과를 거두었어. 그러나 이런 얘기죠. Unsuccessful. 실패를 거두었대요. 오늘의 정답이 여러분 ultimately 이 단어거든요. 이거 언제 쓰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동의어가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finally죠. 네. 이건 우리 또 한국의 영웅 보아씨 있죠? 네. 보아씨 때문에 이거 많은 분들 어렸을 때 그죠? finally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뭐가 되고 지나고 나서 뭔가의 결과물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효과를 거두었으나 마침내 실패. 이게 바로 ultimatel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finally가 정답이 될 때 앞에 어떤 단어가 사실 고정적으로 자주 등장하냐면 after finally가 사실 거의 뭐 학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공식이라고까지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after 나면 finally 정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ultimately 비슷해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시라고요? 앞에 뭔가가 이렇게 지속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ultimate 하니까 우리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네. UFC. 그죠? 이게 바로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아마 그거 약자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최종. 여러 막 예선 뭐 거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무대인 거죠. 그 꿈의 무대에 올라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네. 정말 얼마 전에 그죠? 네. 제가 봤던 게 이제 그 쇼군 후아라는 분하고 댄 핸더슨. 그죠? 네. 아마 지금 제가 촬영하는 요번 주에 월요일 날 찍었거든요. 멋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댄 핸더슨이 이겼습니다. TKO로 이겼는데 요즘에 뭐 우리나라 김동현 선수라든지요. 그다음에 또 여러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이게 소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멋있다. 그죠? In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동현 한번 좀 뜸을 들이자 그죠? 김 이거 하잖아요. 그죠? 정말 멋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빠져들었네요. 제가. 네. 128번. 비동사 나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부사까지 있다면 형용사를 우리가 받겠다는 건 다 아시겠죠?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 자리잖아요. 형용사 어디 있죠? critical. 이 단어는 뜻이 좀 중요해요. 뒤에 of랑 붙어서 뭐뭐에 대해 비판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critical to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뭐에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of 쓰면 비판적인, to를 쓰면 약간 중요한 이렇게 뜻이 좀 바뀐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19번. 서로 다른 이제 전치사구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rather than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A rather than B라고 많이 쓰셨을 거예요. B라기보다는 A.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 rather than B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B라기보다는 A죠. 그럼 여러분 결국에 선택한 거는 뭐예요? B라기보다는 N이니까 A를 선택한 거죠.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앞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이거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instead of예요. B 대신에 이거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Driving around all day looking for somewhere to park. 주차 어디다 하지? 주차 어디다 하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You had better take a bus in town.
버스 타고 시내 오는 게 훨씬 나아. 다른 말은요. 이거 하는 거 대신에 이거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ather than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게 좋다는 거죠. 이거 동의 어디다 쓰세요? 이 자리에 지금 instead of가 나오면 답 돼요. 근데 그때의 동의어가 rather than이 괜찮다는 거죠. 또 전치사적인 성격으로 보니까 지금 ing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음 B번입니다. 130번. next 나왔습니다. next 나왔는데 will 못 고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예상치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is coming 써셔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 진행형이 약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financial expert, 재정 전문가께서 다음 주에 본사로 오실 예정입니다. 라고 할 때 is coming 괜찮아요. 그 다음에 welcome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will이 있으니까 정답이지만 다음번에는 현재 진행형도 미래 시제를 좀 대신할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31번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체크해 주세요. the most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을 쓰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최상급의 전제 조건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노래도 있죠. 내 거 중에 최고 노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내 거 중에 최고 노래도 있어요. 우리 반 학급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항상 최고라는 말은 그 집단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물론 3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말이 of all이에요. 전체 중에서 all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죠? 누구보다도 네가 더 아름다워? 제일 아름다워. 많이 쓰잖아요. any 이런 거 괜찮습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all이 온다면 이제 가산의 성격상 복수가 오는 게 원칙이고요. any라는 단어 자체는 단수가 오는 것이 좀 일반적인 성격이에요. 긍정문일 경우에. 단수 썼죠. 5분 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답은 D번인데 만약에 A번이 정답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네. 2개 다 된다는 얘기죠. 결론 내릴게요. 최상급 나왔다. of, all, of, any 다 돼요. 구별 방법. S, all. 단수, any. 틀리면 너 any? 너 any? 죄송합니다. 네. 그럼 썸과 C가 왜 안 돼가? 썸은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핫한 단어죠. 그죠? 나 요즘 썸 타나 봐. 그죠? 네. 정말 많이 쓰죠. 그죠? 네. 썸남, 썸녀. 그죠? 네. 소유고랜다. 소유시와 정기고를 합해서 제가 소유고라고 했네요. 그죠? 네. 소유와 정기고의 썸이라는 노래가 정말 장안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죠? 요즘 들어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K-윌의 썸남 썸녀네 이런 노래도 사실 인기를 좀 거두고 있었습니다만 썸 나한테 요즘 익숙하다고 해서 정답 고르지 마요. 아이고. 오늘 중요한 건 최상급과의 어울림을 보시는 거예요. of all, of any. 아시겠어요? 네. 132번. 앞에 어가 나왔습니다. 기업, 재무가, 재정 전문가. 사람을 뜻하는 단어 financier가 답인데요. 왜요? 앞에 나온 단어가 누구죠? 39살이면은 사람이고 사람 이름 캐서린 존스. 사람과 동격으로 여기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발음 주의하세요. financier. 이것도 명사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아니문이다.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주어로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I am. 보세요. I'm a man. 괜찮죠? I'm a dog. 이거 돼요? 가끔.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안녕하세요. 술 먹고 개됐어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 되죠. 왜? 얘랑 동격이 아닌데 어떻게 돼? 그죠? 정답은 financier. 이거 비교급으로 또 보는 분들 계신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133번. 동사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단서가 이거예요. 3년 동안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시다가 딱 멈춘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해야 되죠? 시작해야죠. 멈췄으면 다시 시작하는 게 원칙이죠. 시작하다 commence. 이게 start, begin 이런 단어예요. revolve는 뭐죠?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권총 중에 revolve라고 했죠. revolver. 그죠? 탄창 회전하는 거죠. 탁! 팍!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transmit. 전송하는 겁니다. prolong. 연장하다. prolong lifespan. 생명 연장. 수명 연장. 그럴 때 씁니다. 답은 연장이 중요하죠. 그죠? 네.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으면 다시 재개하다. 시작한다는 뜻의 commence. 134번. Glorified Sporting Goods라고 하는 회사는 이러한 제품을 제조업체에다가 반품시켰습니다는 뜻이겠죠. Merchandise 명사 꾸미는 품사 누구? 형용사 defective C번입니다. 135번 5만 4천여 개 정도의 티켓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과 또 개인적으로요. more가 되게 중요하죠. more. 기존에 있던 것보다 5만 4천 개를 더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공연을, 그죠? 어떤 공연이라는 것이 이틀, 원래는 1일, 2일, 3일까지만 했어요. 그죠? 네, 가수 엑소가 콘서트를 월화수 했어요. 막 사람들이 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으르렁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더 연장 공연하자. 그러면 그때 5만 4천 개 정도의 티켓이 더 팔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거 쓰겠다는 거죠. extension. 이거 affordability는 뭐죠?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적당하고 가격의 적정성 얘기하는 거고. accountability. 이거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감. 그죠? 네. expansion은 아까도 나왔지만 확장. 이건 시설이나 영업 확장이에요. 기간 연장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네. 136번. 비동사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자리가 이제 형용사 자리겠죠? 요런 거 지금 얘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approach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approach는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두 개 다 됩니다. 사람일 때만 항상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요. 제일 잘 쓰는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지금 소요산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he train bound for 소요산 is now approaching. Please step back for a while. You may get on the train when the doors open. 많이 써보셨잖아요. 맨날 들어. 장난 아니에요. The train is approaching. 자동사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deadline.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굳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approaching.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the train is approaching 이거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요. the deadline is approaching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물이니까 수동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approach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그거 자체가 다가온다라고 할 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쓸 수 있는 거. approaching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수동태로 잘 안 써요. 이 단어 자체를요. 마감 시한은 정말 빨리 다가오죠. 137번. 요런 게 중요하죠. 50%의 수입 증가는요. 어떠한 성장일까요? 엄청난 성장이겠죠. 그래서 considerable growth, significant growth 그런 거 괜찮고요. confidential 하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죠.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돼. confidential information 그런 거죠. 이건 아주 짜증나는 거죠. 그 다음에 annoying 하면 이제 뒤에 noise 참 좋아요. annoying noise 그죠?
좀 이렇게 그 짜증나는 소리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펜 돌린다든지 계속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annoying noise.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런 단어를 보시고 증가. 그럼 이거 얼마나 크냐?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게 편해요. 138번. 자, 모든 직원들은요, 읽어라. 그리고 안전 규정을 뭐 해라. 규정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규정은 준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준수하다라는 단어를 adhere to, comply with, abide by, observe는 그냥 목적어. 사실 다 돼요. adhere to도 뭐뭇을 고수하다, 지킨다는 느낌이 있어요. to, with, by 얘는 그냥. 답은 D번인데 나머지 세 단어도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뜻은 같고 instruction, 지침, 규정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정답되는 단어들이에요. 139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도는 뭐죠? 양쪽이 이제 반대적인 느낌의 그 양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싱크대하고 수도꼭지가 오피스 빌딩, 사무용 건물을 위해서 대부분 디자인됐어.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제품들은 가정용으로도 가능하다. 100이 있어요. 100에서 일부, some. 오늘 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썸 타겠네, 오늘. 일부는 가정용이면 이만큼은 우리 뭐라고 할까? 모스트라고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머치는 안 되죠? 셀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머치 못 쓰잖아요. 그죠? 네. 2번. 140번. Number of rooms. 올도 또 나왔어. 이거 이용해야 돼요. 지금 컨퍼런스 센터에 방이 많이 또 이게 답을 자꾸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방의 수가 컨퍼런스 센터,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는 그 센터에 예약이 돼 있다. 어느 정도의 방인지 몇 개의 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주변에 있는 호텔에 그죠? 네. 투숙을 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 컨퍼런스 센터가 있어요. 컨퍼런스 센터에 지금 많은 방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회의장에 사람들 많이 오겠구나.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 가. 여기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비록 많이 방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데 간다는 얘기죠. 방의 수가 넉넉하다, 많다라고 할 때 쓴다는 건 이제 sufficient number라는 단어를 쓰죠. correct number는 뭐예요? 정확한 숫자? 사실 정확한 숫자라고 할 때도 correct number도 이상해요. 그죠? 네. 정확한 숫자가 어디 들어가요? 방 몇 개라는 말도 없는데. confident. 이거 유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방이 유능한 방은 어떤 방일까? 들어가면 막, 로보캅인가요? 말도 안 되고요. accurate. 정확한. 아니죠. 방의 수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데를 간다는 뜻이죠. sufficient. 그죠? 네. 이 단어 자체가 enough예요. enough. 그죠? 네. 자, 86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Free concert in the park. 공원에서 우리 무료 콘서트를 연다는 뜻이거든요. 자, 콘서트를 여는 주체가 나왔습니다. Flushing Music Conservatory. 프리 콘서트를 엽니다. 언제?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콘서트잖아요. 공원에서 시행되는 무료 콘서트. 콘서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여기서 뭔가요, 여러분? 그날 밤 뭘로 시작할까요? 콘서트에서는 공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퍼포먼스인 겁니다. 흐름 타고 있잖아요. 썸 타지 마시고 흐름 타시라는 얘기죠. 퍼포먼스. 그 다음 주의사항은 처음 순서가 비긴이죠. 자, 첫 순서는요. 자, 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 얘기할 때 뭐 씁니까? 그게 afterward입니다. 여러분들 afterward 뭐라고 하십니까? 후회. 뭘 후회야? begin. 그 다음에 afterward. 두 번째. second.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건 뭐죠? 그때 이후로. 그죠? 너와 헤어진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 뭐 그때 무슨 말도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afterward를 언제 쓰는지를 아시라는 얘기죠. 자, the concert will begin with a performance. 그 다음에 쓰는 게 afterward. 자,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셔야지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죠. 이거 해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필요한 문제인 겁니다. wish, 투부정사. want to, hope to, with, 뭐죠? expect to, desire to. 에이, 희망동사와 투부정사 결합은 아시잖아요. 제가 8, 6는요, 흐름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오늘 콘서트? 아, 공연하겠네. 콘서트 하면 퍼포먼스고. begin 나오면 그 다음 순서 afterward. 세 번째 건 해석인지 비해석인지 가려가면서 풀자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Dear Mr. Blair. 자, 이 문장에서는 이제 뭘 또 묻는 문제인지 흐름 한번 쫙 타볼게요. 자, as per our conversation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대화에 관해서 말인데 we are to meet on March 21st and April 6th. 우리 이날하고 이날 만나기로 했지? 그날 지난번에 만나서 야 우리 이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번 만남, 행사 두 회의의 목적은요. 바로 evaluate your company's use of the system for dealing with inquiries from customers. 소비자들부터 질문이 많이 쏟아지잖아. 그거 처리하는 시스템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잖아. 그게 목적이잖아. 라고 했어요. 아, 만나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봤더니 그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일단 문법 문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자리 아닌가요? effective. 그죠? 네. 두 번째.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요게 지금 잠깐만요. 네, 네, 이는 네, 이건 아니죠. 네, 이거 지워주세요. 만약 필요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너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고쳐줄 수도 있어. 니네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고쳐줄 수도 있어. 자,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the options for deleting, retrieving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을 갖다 놨다면 for instance, 예를 드는 거죠. 아, 니네 혹시 요런 거 필요해? 아, 그럼 우리가 고쳐줄게. 뭐 예를 들어서 삭제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럼 이걸 다시 retrieve, 그냥 복원시키는 기능 이런 거 뭐 필요해? 우리 해줄게. 예를 드는 거겠죠. for instance. 마지막 문제, 해석이 필요 없는 흐름상의 문제죠. 시제 뭘 쓸까는 어디서 이미 결정되는지 보여드릴게요. We are to meet. We are to meet. 만날 예정이다. 만나기로 했었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은 아니고요. 네.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분 예정이에요. 뭐야? will. 흐름 타고 있었잖아요. We are to will. 그죠? 네.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흐름을 타지 못하신다면 안 되겠죠. Part 6에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정상에서 뭘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시제 문제를 우리가 잘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Part 6에서 시제 문제는 고난이도의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시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첫 부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정답 많은 게 사실 미래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사나 앞으로 있을 일을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90%고 과거 시제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요 물건 샀는데 이따위야? 막 그러면서 막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will be held. 자, 이렇게 우리가 3월 30일 날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적중 특강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그 사이트에 요 특강 말고도 우리 또 이기동 선생님, 그 다음에 최우 선생님, 뭐 김성모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특강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활용하셔도 사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 토담비 스텝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롭게 또 우리 토담비 900 과정이 탄생되었죠.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그 밖에 나머지 뭐 750 과정, 600 과정, 생기초 과정도 여러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특강 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